여러분, 이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딱딱한 법률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지루해 할 것 같아서 잠시 여담 한마디 하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MBN에서 김형석 교수를 인터뷰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김형석 교수를 알죠? 그 철학 교수이고 지금 연세가 102살인가 그렇게 됩니다. 100살이 넘으신 분이죠. 얼마 전에 그 전 검찰총장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그분을 찾아갔다는 기사도 있었죠. 하여튼 그분이 한 말씀 중에서 그 100살이 넘도록 사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첫째는 욕심이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과하게 부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남을 욕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남을 욕하지 않더라. 남을 욕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인간관계가 좋다는 것이죠. 대인관계가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일을 할 수 있고 또 남에게 도움이 될 때까지만 살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다고 합니다. 일을 하고 남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면은 그때까지 살면 좋겠다.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론으로 들어가서 군 검사는 군 검찰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입니다. 군 검사는 해당 군 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에게 소속됩니다. 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 및 그 유지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재판이 끝나면은 재판의 집행을 지휘 감독하는 기능까지 갖습니다. 군 검사는 해당 군 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에게 소속된다. 하는 일은 범죄를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하고 그 다음에 공소를 유지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재판 집행 결과의 집행을 지휘 감독하는 일을 한다 하는 이야기죠. 군검사의 지휘는 첫 번째는 군검사는 국가소추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공소권을 독점하고 있어서 공익대표자로서 지위를 갖습니다. 공소권을 검사가 독점을 하고 있는 거죠.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지위를 갖고 두 번째는 소송 당사자가 되는 거죠. 소송 당사자 중에서 원고로서의 지위를 가집니다. 피고인과 군 검사는 동등한 지위를 갖지만은 군 검사는 국가기관으로서 피고인보다 실질적으로 우월한 당사자인 것이죠. 뭐가 우월하느냐? 사회적 지위가 높죠. 뿐만 아니라 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에 소송
수행 능력이 우월한 것입니다. 세 번째 지위는 군검사는 군사법경찰관과 함께 범죄를 수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검사와는 달리 군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 감독권은 없습니다. 군사법원법은 군사법경찰관의 독립된 범죄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범죄 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권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점이 일반 검사와는 다른 점이죠. 참고로 군사법 경찰관은 누구를 말하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헌병이라고 하죠. 군사법원법 43조에 규정하고 있는데요. 군사법 경찰관은 군사경찰과의 장교 중사관 및 부사관과 군무원 그리고 군사안보지원부대에 소속된 장교 중사관 및 부사관과 군무원 그리고 국가정보원 직원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군사법경찰관으로 지명한 사람, 검찰수사관 이렇게 군사법경찰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군사경찰제도는 1945년 창설된 군감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47년 국군이 창설된 후 헌병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다가 2020년도에 군사법원법을 개정해서 군사경찰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종전에 헌병이라는 명칭이 군사경찰이라는 명칭으로 바뀐 것이죠. 군검사 임명과 신분보장은 군사법원법 41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검사는 각 군 참모총장이 소속 군 법무관 중에서 임명합니다. 다만 국방부 장관, 국방부와 국방부 직할 통합부대의 군검사는 국방부 장관이 소속 군 법무관 중에서 임명합니다. 국방부 장관은 일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각 군 참모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각 군 소속 군 법무관 중에서 국방부와 각 군의 군검사를 임명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 사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군검사도 재판관과 마찬가지로 신분보장이 필요하죠. 군사법원법 21조 2항에 재판관, 군검사 및 변호인은 재판에 관한 직무상의 행위로 인하여 징계나 그 밖에 어떠한 불리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가 있죠. 일반 검사와 마찬가지로 군검사도 검찰 동일체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군검사는 검찰권의 행사에 있어서 국방부 장관을 정점으로 상하 복종 관계에 있다는 원칙, 즉
검찰 조직의 피라미드형 계층구조 원리를 말합니다. 군검사는 검찰권 행사에 있어서 독립된 관청이나 상관의 지휘감독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군검사의 상관은 누군가요? 소속 부대장이죠. 그 외에는 각군 참모총장이 있죠. 그 외에는 국방부 장관이 있는 것입니다. 군 검찰부는 군 검찰 사무를 통할하는 기관입니다. 군사 법원에 대치되는 개념이죠. 군사 법원에 대칭돼 가지고 보통 검찰부, 고등 검찰부를 국방부나 각군 본부에, 그러니까 보통 검찰부는 보통 검찰부, 고등 검찰부가 있습니다. 고등 검찰부는 국방부나 각군 본부에 둡니다. 군 검찰부에는 군 검사 이외에 검찰서기가 있습니다. 검찰서기는 군 검사의 명령을 받아 검찰 행정에 관한 사무에 종사합니다. 즉 수사에 관한 사무, 형사 기록의 작성과 보존, 재판 집행에 관한 사무, 그 밖에 검찰 행정에 관한 사무에 종사합니다. 이제까지 군사소송의 주체인 군사법원과 군검사를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이 있죠. 피고인이란 군검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사람을 말합니다. 사건 심리가 병합된 결과 수인이 동일한 소송 절차로 동시에 피고인이 되는 경우 이들을 공동피고인이라고 합니다. 공동피고인이라 하더라도 소송관계는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피고인의 법적 지위는 먼저 피고인은 소송 당사자, 수동적인 당사자죠. 능동적인 당사자인 군검사의 공격에 방어하는 수동적인 당사자인 것입니다. 따라서 소송행위를 할 권리를 가집니다. 즉 변호인을 선임하고 증거 조사를 청구하고 변론을 하고 상소를 신청하고 진술을 거부하는 등의 권리를 가지고 피고인은 확정 판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것입니다. 또 피고인은 소송 당사자이기도 하지만 증거가 됩니다. 피고인이 임의의 진술은 인적 증거가 되고 피고인의 신체는 물적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양자를 합하여 피고인의 증거 방법으로서의 지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소환이나 구속이나 압수수색 등 강제 처분의 객체입니다. 이를 피고인의 절차의 대상으로서 지위라고 합니다. 피고인에게는 법정에 출두해야 될 의무와 재판관의 소송 지휘권이나 검찰권의 복종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은 최소한 당사자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소송 능력, 변론 능력 순으로 더 많은 능력이 요구되는 것이죠. 당사자 능력이라 하면은
형사소송에 있어서 피고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14살 미만이라도 피고인은 될 수 있으며 군사법원의 경우 법인은 피고인이 될 수 있는 되는 경우가 없을 것입니다. 피고인이 당사자 능력이 있어야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죠. 피고인이 사망하는 것과 같은 당사자 능력이 없으면 재판은 법원은 공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소송 능력이라 하면 피고인이 각종 소송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소송 능력의 정도는 사물식별 및 의사결정 능력이 있으면 족합니다. 피고인이 소송 능력이 없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판 절차 정지해야 합니다. 변론 능력은 법정에서 변론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소송 능력이 있는 피고인이라도 항소 상고심에서는 변론 능력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항소나 상고심에서는 변호인만이 변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군사재판 진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소송 능력을 가지는 것을 필요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소송 능력이 없을 때는 원칙적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사물식별 능력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을 때에는 군사법원은 군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결정으로 그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합니다. 357조에 규정하고 있죠. 다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할 경우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